실무 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 부분이 되겠고요.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입니다. 수행 과제 보시면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매뉴얼을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세요. 자료 설명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2번은 자동으로 할 수 있고요. 3번은 잉여금 처분 계약서 할 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자료 설명 1번 수동으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죠.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남아있는 거 소모품에 대해서 기말의 미사용 잔액은 다음과 같다. 미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만 자산으로 잡아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구입할 때 다 자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학계잔액 시산표 조회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총계적 원장 조회해도 되고요. 뭐 어디 가셔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총계적 원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총계적 원장 학계잔액 시산표 가도 됩니다. 총계적 원장 들어가서 소모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으로 잡아놨다고 했죠? 200만 원 잡아놨네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이니까 200만 원 다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고, 근데 12월 31일 날 가보니까 11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200만 원에서 110만 원 빼주시면 진짜 사용한 부분은 9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금액에 대해서 결산 분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 소모품을 없애 줍시다. 네, 없어졌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다. 소모품 90만 원 없애주고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분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진짜 사용한 부분 소모품 B 해가지고 9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에 사라졌습니다. 자산이 사라졌죠. 네, 9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설명 2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3,200만 원이다. 요건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죠.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되겠죠. 엔터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집어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3,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됐고요. 네, 전표 추가 버튼 코딩을 해드릴까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계가 코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입니다. 마감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시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하시고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할 때 손익대체 분계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엔터 눌러주시면 이번 연도에 대한 매출액 나오고요.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이 나왔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의 수익 더한 다음에 영업의 비용 빼가지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남긴 거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일지 말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시고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라고 했죠 분명히. 네, 이번 연도에 당기순이익 나왔고요. 전년도에 남긴 거 나왔습니다. 요거 잔치를 벌일까 말까 그런 내용은 없죠. 자, 요거 주주총회 날짜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는 2월 27일자가 될 것이고요. 요것도 2월 27일자가 될 것이네요. 그쵸? 네, 요거 코딩해 주셔야죠. 손익대체 분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새로 고침 버튼 눌러 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손익대체 분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가시면 되겠죠. 자, 엔터 눌러주시면 이번 연도에 대해서 맨 밑으로 가시면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자본 쪽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주주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가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보기 1번 카드 거래처 관련되지 나와 있죠. 네, 카드 탭 들어가시면 되겠네. 매출 관련된 카드는 1개이다. 매출 관련된 카드는 1개 맞죠? 맞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죠. 그렇죠?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보기 보시면 금융거래처를 물어봤죠? 네, 금융 탭 들어가시면 되겠죠. 3번 예금의 종류가 차입금인 거래처는 2개이다. 자, 일단 하나 찍어볼까? 당자예금 당자라고 돼 있고요.
차입금인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고요. 아니고요. 차입금 요거 맞죠? 요것도 차입금 맞죠? 그쵸? 두 개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이 아니죠? 3번 보기 보시면 만도전자를 물어봤습니다. 일반 거래처 들어가서 자 만도전자 찾아야 되는데 컨트롤 F 눌러주시면 되겠죠. 만도 엔터 눌러주시면 만도전자 찾았고요. 대표자명은 백수인이다. 그쵸?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 대신 북클럽 F2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대신 북클럽 들어가신 다음에 담당자 메일 주소 추가 사항 쪽에 있겠죠. 네, 요거 맞나요? 아니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7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 엔터 그리고 7월 30일까지인가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31일까지 있나? 31일까지 있군요. 자,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인가? 살짝 내려보시면 매출 쪽이 있죠.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나오고요. 네, 2696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상반기 동안 발생한 접대비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들어와져 있고요. 날짜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나 30일까지 있군요. 판매비와 관리비 찾아보시면 되겠네. 살짝 내렸어. 판매 관리비 쪽에 비용이 있죠. 비용이니까 왼쪽만 나올 것이고요. 접대비, 업무 추진비를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2168500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하반기 거 물어봤습니다. 날짜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될 것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각각 계정 과목에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복리후생비 찾아보시면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손익대체분계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왼쪽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비교통비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틀렸죠? 정답은 2번 임차료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인세비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학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네, 9월 말일자입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학계잔액 시산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말일자죠. 9월 30일까지 있군요. 엔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보통예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635, 604, 7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 들어가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정별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죠. 1분기 거 물어봤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물어봤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쵸? 외상 매출금이 108번 요거 물어본 거죠. 엔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수액은 얼마인가? 잠깐 차변을 봐야 되나? 대변을 봐야 되나?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장부 기록할 때 현금으로 받았대요. 왼쪽 차변에 현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죠. 회수가 됐으면 그쵸? 외상매출금 이렇게 장부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죠. 회수가 된 거는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대변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힌트로는 여기 회수라고 돼 있죠. 그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 자, 이거 계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금액, 그리고 요 금액을 더해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죠. 그쵸? 요 금액이 나올 것이고, 누계가 나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금액 더해주시면 되겠죠? 월계가 나와 있고요. 누계가 나와 있네요. 이 누계는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합친 금액이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누계를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그렇죠? 5,6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합니다. 네,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거래처 원장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9월 말일자. 9월 31일까지 있나? 없죠. 30일. 9월 31일자. 네. 9월 말일까 9월 말일 날 서대문 세무서의 미지급 세금을 물어봤습니다.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엔터 하면 다 나오겠죠. 그쵸? 없는데? 9월 없습니다. 9월 말일자 맞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쵸?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하고요. 상반기 거 조회하라고 합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군요. 네, 미지급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지급금 엔터 전체 거래처 나와 있고요. 잔액을 물어봤죠. 홍보세상 있고요. 대한자동차 있죠? 우리 카드는 없죠. 잔액이. 그래서 정답은 3번. 모두 카드는 잔액이 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현금 출납장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4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현금의 입금액은 얼마인가? 입금액 요거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전월 2월이에요. 4월 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요거 아닙니다. 전월 달 거하고 합친 겁니다. 요거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월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말일자죠. 9 엔터.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토지는 유형자산 쪽에 있죠. 네, 토지 금액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616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입니다. 날짜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12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쪽이죠. 그쵸?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6천만 원으로 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6천만 원이고요.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12월 말일자 맞고 요 미수금 자산 쪽이죠. 맨 위에 있겠죠. 미수금 요 금액이 되겠고요. 선급금도 자산이죠. 선급금 2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 쪽 가신 다음에 유동부채 쪽에 있겠죠. 예수금 해가지고 요 금액이 될 것입니다. 3번이 틀렸죠? 선수금 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구하라고 합니다. 맨 아래쪽에 있죠? 네. 306-668-256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되나? 전기 대비해서 소모품비 증가 감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소모품비라는 단어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관비 쪽에 있죠. 소모품비 여기 있네요. 그쵸? 전기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했느냐. 작년도죠, 요게? 전기 거 작년도에 50만 원이고요. 단기 거는 90만 원입니다. 요거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증가가 분명히 됐고요. 90만 원 빼기 50만 원 해주시면 증가된 금액이 나오겠죠. 네, 정답은 40만 원만큼 증가가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맨 위에 쪽에 있겠죠. 230-748-5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각각의 단어별로 금액이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는데 상반기 거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6월 달로 입력해 주셔야지 1월부터 6월 달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게 올바르죠? 정답은 1번. 복리후생비 금액이 틀렸죠? 운반비는 조금 아래쪽에 있겠다. 운반비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네, 부가세 신고서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언제적이죠?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 달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7월부터 9월 달까지 14번 란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14번 란에 세액 201, 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요게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신 다음에 이익이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달까지가 되겠네요. 매출 쪽 물어봤나? 매입 쪽 물어봤나? 매출 쪽 물어봤죠? 매출 쪽이고요. 전자 부분만 물어봤습니다. 매출처 숫자는 몇 곳인가? 매출처는 8곳이 되겠죠. 그렇죠? 8곳. 정답은 8곳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네, 이익이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가 될 것이고요. 매입 쪽 물어봤죠? 매입 물어봤습니다. 전자 쪽 물어봤죠. 그렇죠?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공급가액 요게 되겠네요. 107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받을 어음 현황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받을 어음 현황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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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번 연도 거 맞죠? 만기 일자가 이번 연도 거 맞고요. 보유금액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보유금액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2185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회계 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 상태표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전기의 당자산, 전기의 유동부채 찾아주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무 상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거 물어봤죠? 네, 전기 거 물어봤고요. 당자산은 맨 위에 있죠. 그쵸? 요거네요. 693528800이 될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겠죠. 너무 내려왔다. 유동부채 여기 있죠. 925000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하고요. 전기의 부채 총계, 전기의 자본 총계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 들어왔고요. 전기의 부채 총계 찾아주셔야 되겠네. 부채 총계가 여기 있죠. 그렇죠? 네, 192500000이 될 것이고요. 자본 총계는 더 아래쪽에 있죠. 여기 있죠. 685142000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